저는 진앙지에서 남쪽으로 약 65km 떨어진 바나바라 마을의 농부였습니다. 하늘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거대한 불길이 나타나 북쪽 하늘 전체를 뒤덮었죠. 마치 제 옷에 불이라도 붙은 듯 살같이 타는 듯한 열기를 느꼈습니다. 그러더니 하늘이 닫히는가 싶더니 엄청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몇 미터나 나가 떨어져 잠깐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실제 돌이 떨어진 건 아니었지만 바위가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집이 흔들리고 집안의 물건들이 나뒹굴었습니다. 나레이터,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증언 중 하나일 뿐이며 각각 끔찍한 모자이크의 한 조각을 담고 있습니다. 수백 제곱킬로미터에 흩어져 있던 다른 목격자들도 비슷한 현상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불타는 꼬리를 가진 날아가는 별, 여러 개의 태양 같은 물체,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높이로 치솟는 불기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부신 빛, 이어진 열기, 그리고 연쇄적인 천둥 같은 폭음과 땅의 흔들림 순서로 현상을 묘사했습니다. 갑 투스, 나레이터. 진앙지에 더 가까이 있었던 에벤키족 사냥꾼들은 주변 숲이 불타고 술록대가 몰살당했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에서는 이들이 겪었을 극심한 공포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천둥의 신 오그디가 경노하여 자신들의 땅에 강림했다고 믿었습니다. 이 외딴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집이 부서지고 재산을 잃었습니다. 익숙했던 풍경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물리적인 파괴를 넘어 깊은 공포와 혼란이 자리 잡았습니다. 샤먼들은 알려진 모든 경험을 초월하는 이 사건을 이해시키려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온 이 이야기들은 지역 설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퉁구스카 미스터리에 대한 최초의 인간 기록이었으며 황무지에서 흘러나온 속삭임은 마침내 과학계의 귀에까지 들어가 폐허가 된 숲의 심장부로 향하는 첫 탐험을 촉발시켰습니다. 저는 진앙지에서 남쪽으로 약 65km 떨어진 바나바라 마을의 농부였습니다. 하늘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거대한 불길이 나타나 북쪽 하늘 전체를 뒤덮었죠. 마치 제 옷에 불이라도 붙은 듯 살같이 타는 듯한 열기를 느꼈습니다. 그러더니 하늘이 닫히는가 싶더니 엄청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몇 미터나 나가 떨어져 잠깐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실제 돌이 떨어진 건 아니었지만 바위가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집이 흔들리고 집안의 물건들이 나뒹굴었습니다. 나레이터,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증언 중 하나일 뿐이며 각각 끔찍한 모자이크의 한 조각을 담고 있습니다. 수백 제곱킬로미터에 흩어져 있던 다른 목격자들도 비슷한 현상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불타는 꼬리를 가진 날아가는 별, 여러 개의 태양 같은 물체,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높이로 치솟는 불기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부신 빛, 이어진 열기, 그리고 연쇄적인 천둥 같은 폭음과 땅의 흔들림 순서로 현상을 묘사했습니다. 갑 투스, 나레이터. 진앙지에 더 가까이 있었던 에벤키족 사냥꾼들은 주변 숲이 불타고 술록대가 몰살당했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에서는 이들이 겪었을 극심한 공포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천둥의 신 오그디가 경노하여 자신들의 땅에 강림했다고 믿었습니다. 이 외딴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집이 부서지고 재산을 잃었습니다. 익숙했던 풍경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물리적인 파괴를 넘어 깊은 공포와 혼란이 자리 잡았습니다. 샤먼들은 알려진 모든 경험을 초월하는 이 사건을 이해시키려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온 이 이야기들은 지역 설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퉁구스카 미스터리에 대한 최초의 인간 기록이었으며 황무지에서 흘러나온 속삭임은 마침내 과학계의 귀에까지 들어가 폐허가 된 숲의 심장부로 향하는 첫 탐험을 촉발시켰습니다. 과연 어떤 천체가 그토록 엄청난 파괴력을 내뿜고 또 왜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걸까요? 미지의 우주 침입자를 찾기 위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주목한 후보는 소행성이었습니다. 소행성은 태양 주위 떠도는 암석이나 금속으로 이루어진 존재들이죠. 태양계가 혼돈 속에서 탄생할 때 남겨진 파편과도 같습니다.
작은 소행성이 지구 대기권에 진입했을 것이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대기 압과 마찰 열로 소행성은 초고온이 되어 대폭발로 이어졌겠죠. 공중 폭발 시나리오는 분화구가 없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폭발 에너지는 TNT 수백만 톤에 해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암석형 소행성이 완벽히 증발할 수 있었을까요? 또 다른 용의자는 혜성이었습니다. 혜성은 더러운 눈덩이로 묘사되곤 하죠. 얼음과 먼지, 냉동 가스들이 뒤섞인 천체입니다. 주로 오르트 구름에서 날아옵니다. 혜성의 파편이 지구 대기권에 충돌했다면 공중에서 산산조각 나며 폭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나리오는 운석공이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폭발 지점 아래 운석 파편이 거의 발견되지 않은 이유도 설명이 가능했죠. 대기 상층 software under trust 성이 방출한 먼지와 수증기는 사건 이후 며칠 동안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서 관측된 기이하게 빛나는 밤하늘의 원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둥구스카 사건의 원인이 소행성이냐 혜성이냐를 둘러싼 논쟁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서도 과학적 논의와 논쟁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있죠. 소행성이든 천체 모두 우주 공간에서는 엄청난 속도로 이동하며 막대한 운동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대기권 내에서 급격히 속도가 줄고 산산조각 나는 과정에서 파괴적인 사이즈 폭풍파와 강렬한 열복사로 전환됩니다. 초기 탐사대가 발견한 마치 폭심지에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듯 쓰러져 있는 나무들의 독특한 형태는 물체가 지면에 충돌한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했다는 이론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그 미지의 충돌체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그 성분은 무엇이었는지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마치 외딴 시베리아의 대지에 남겨진 유령의 지문처럼 과학자들에게 그 정체를 밝혀내라는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퉁구스카 물체의 경우 이 불타는 하강은 치명적이고 파국적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절정은 시베리아 타이가 상공 약 5에서 10km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곳에서 순식간에 그 물체는 폭발하며 그 간출된 에너지는 실로 엄청나서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보수적인 추정치에 따르면 폭발력은 TNT 10에서 15메가톤에 달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보다 더 높아 거의 30N3 톤에 육박했을 것이라는 계산도 있습니다. 이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약 1000배 더 강력한 위력입니다. 공중폭발 이론은 퉁구스카 사건의 여러 기이한 특징들을 설명해줍니다. 수백만 그루의 나무들이 중심부로부터 균일하게 방사형으로 쓰러진 패턴은 이 이론의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게다가 폭발 지점 바로 아래의 나무들은 가지가 모두 벗겨졌지만 마치 섬뜩한 해골 전신주처럼 많은 줄기들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 기묘한 현상은 상공 폭발로 인한 강력한 충격파가 바로 아래로 내리눌렀다는 가설과 일치합니다.
어쩌면 그 해답은 지구를 그저 통과한 무언가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은 이론 물리학의 최첨단 개념들로 향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1973년 물리학자 앨버트 A. 잭슨과 마이클 P. 라이언 주니어는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가설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퉁구스카 사건이 아주 작은 미세 블랙홀이 지구를 관통하면서 일어났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레이터 이처럼 극도로 작은 물체라 할지라도 그 중력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력합니다. 이것이 지구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주변 공기를 이온화시키고 그 결과 강력한 충격파를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기존의 운석 파편 없이도 공중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혜성이나 소행성 가설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그야말로 미지의 우주적 가능성을 향한 과감한 도전이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작지만 밀도가 엄청난 이 물체가 시베리아 상공으로 진입해 관측된 엄청난 파괴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의 멘틀과 핵을 관통하여 지구 반대편으로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나레이터 대기권을 통과하는 동안 발생한 에너지 전달이 광대한 숲을 쓰러뜨리고 엄청난 열을 발생시켰다는 설명입니다. 이 이론은 사라진 운석 조각들과 일반적인 충돌구가 없다는 점에 대해 상당히 그럴듯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중대한 과학적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북대서양이나 다른 그 어떤 곳에서도 블랙홀이 지구를 빠져나간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나레이터 이처럼 작은 질량의 원시 블랙홀은 순전히 이론상의 존재일 뿐 아직 그 존재가 확인된 바 없습니다. 결국 이 아이디어는 유력한 원인이라기보다는 흥미로운 사고 실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섹션 외계의 수수께끼,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 기존 과학이 퉁구스카 사건처럼 심오한 수수께끼 앞에서 길을 잃을 때 인간의 상상력은 종종 더 자유로운 영역으로 말 그대로 상상의 나라를 펼치곤 합니다. 1908년 폭발의 엄청난 규모와 명확한 자연적 설명의 부재는 그야말로 자극적인 추측들의 본물을 터뜨렸습니다. 만약 평범한 운석이나 부서지기 쉬운 얼음 덩어리가 이 대재앙의 원인이 아니고 초소형 블랙홀이라는 개념마저 너무 허무맹랑하게 들린다면 어쩌면 그 해답은 지구 밖의 현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대안 가설들은 탄탄한 증거는 부족하지만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인간의 끝없는 호기심과 매혹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대중적으로 가장 흥미를 끄는 가설 중 하나는 바로 외계 우주선의 치명적인 고장 혹은 의도적인 자폭입니다. 이 가설의 지지자들은 미지의 에너지로 작동하던 외계 비행체가 시베리아 상공에서 오작동을 일으켰거나 의도적으로 파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엄청난 에너지 방출과 함께 일반적인 운석 파편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들이 본 그 정체불명의 물체가 바로 이 외계 비행선이었을 수 있으며 그것이 불타며 추락하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불덩이, 즉 화구로 오인되었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제를 둘러싼 다양한 변형된 이야기들은 대중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며 퉁구스카 미스터리에 대한 호기심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어떤 이론가들은 이것이 잘못된 정찰 임무였다고 추측하고 또 다른 이들은 이것이 우주적 규모의 전투, 일종의 스타워즈 같은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퉁구스카 사건을 마치 한편의 거대한 우주 서사시의 한 장면으로 만들며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나 초지성적 존재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라도 외계 우주선과 관련된 모든 이론들은 결정적으로 검증 가능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퉁구스카 현장에서는 그 어떤 정체불명의 물질이나 외계의 고도화된 기술로 만들어진 파편 조각 하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들은 아직까지는 과학적 사실보다는 SF 소설 속 이야기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는 운석에 깊은 관심을 가진 헌신적인 러시아 광물학자였습니다. 불타는 하늘의 신과 초토화된 숲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과학적 호기심에 불을 지폈죠. 그는 진실을 밝혀내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아서 벌써 Satsers and our necessary more your astorshins fine are well gar.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미스터리를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쿨릭의 초기 가설은 당시 과학적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운석이 지구와 충돌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충돌구를 상상했고 그 천상의 방문객으로부터 상당한 파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대한 충돌구를 찾아내고 그 물체의 물리적인 잔해를 회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퉁구스카 현장이 그의 모든 예상을 뒤엎을 것이라고는 그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1920년대 후반 쿨릭의 첫 탐험은 상상 초월할 정도로 험난했습니다. 그와 탐험대는 빽빽한 산림, 위험한 늪지대, 그리고 혹독한 시베리아 기후와 싸우며 상상지조사조차 하우엔 썸우와 없는 고난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사건을 목격했던 선조를 둔 현지 예벤키족은 처음에는 경계했습니다. 그들의 설화는 그곳을 저주받은 땅이라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쿨릭과 그의 탐험대가 발견한 것은 심히 당혹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그곳엔 거대한 충돌구 같은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 눈앞에 펼쳐진 것은 경악스러운 파괴의 파노라마였습니다. 광대한 지역에 걸쳐 수백만 그루의 나무들이 쓰러져 있었고 그 나무 줄기들은 보이지 않는 한 중심점을 향해 한결같이 바깥을 비르스터 닥스라인 파티리 is not certain. Show me that. 월라코이트 사르니 타머는 1908년 장애지 진정한 본질을 마침내 밝혀내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피해 지역은 정밀하게 지도화되었고 다양한 과학적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퉁구스카의 핵심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침묵의 숲은 여전히 그 태고의 비밀을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이례적 현상은 거대 운석 파편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눈에 띄게 잔해가 없다는 사실은 단순한 운석 충돌설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작은 단서들을 둘러싼 과학적 논쟁은 수년간 격렬하게 이어졌습니다. 퉁구스카 사건은 자연의 경이로운 힘에 대한 강력하고 겸허한 증거입니다. 광활한 시베리아 황무지는 여전히 그 태고에 풀리지 않는 상처를 침묵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주가 던진 거대한 퍼즐 상자와 같아서 가장 중요한 단서들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핵심적인 진실은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흩어져 있던 목격자들이 느꼈던 엄청난 충격과 공포는 수십 년이 흐르면서 과학계의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물음표로 바뀌었습니다. 그 운명의 날, 황량하고 외딴 숲 위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폭발 중심지에서 들려오는 끝없는 침묵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맞서는 미지의 광대함을 암시하는 듯 섬뜩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이는 어떤 비밀들은 길들여지지 않은 대자연의 힘에 의해 격렬하게, 어쩌면 영원히 감춰질 수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상기시킵니다. 광활한 시베리아 벌판은 마치 숨을 죽인 채 이 길고 긴 조사의 다음 장을 간절히 기다리는 듯합니다. 사건의 본질을 파헤칠 핵심적인 질문들은 마치
대폭발 후 며칠간 하늘을 뒤덮었던 기묘한 발광 먼지처럼 차가운 시베리아 대기 속에 여전히 무겁게 떠돌고 있습니다. 나레이터. 그 파괴적인 천체는 지표면 까마득한 상공에서 엄청난 위력으로 산산조각난 연약한 얼음 혜성이었을까요? 혹은 대기권에 진입하며 거의 완벽하게 증발해버려 과학자들이 수집할 만한 어떤 물질적 증거도 남기지 않은 단단한 암석형 소행성이었을까요? 결정적인 충돌구가 없다는 사실은 연구자들을 계속해서 혼란에 빠뜨리며 과학계의 끝없는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폭발한 천체에 명확한 파편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야말로 퉁구스카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크고 어려운 난관일 것입니다. 나레이터. 그렇다면 폭발 지점에서 발견된 마치 전신주처럼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 유령같이 서 있는 나무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 나무들은 마치 어떤 강력하고 정교한 힘에 침묵하는 증인과도 같습니다. 이처럼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모순되는 단서들은 퉁구스카 사건을 마치 한편의 흥미진진한 과학 추리소설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돌파구를 기다리며 그 마지막 장은 여전히 쓰여지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나레이터. 하지만 퉁구스카 미스터리의 궁극적인 중요성은 그 경이로운 사건이 처음 발생했던 멀고 인적 드문 시베리아의 풍경, 그 너머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광활하고 역동적이며 때로는 예기치 않게 폭력적인 우주 속에서 지구가 얼마나 위태로운 위치에 있는지를 소름 끼치도록 생생하게 일깨워줍니다. 1908년 6월 아침, 단 한순간에 방출된 그 엄청난 에너지는 인류가 가진 가장 강력한 핵무기조차 초라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이는 우주에서 날아오는 물체와의 예기치 못한 그리고 잠재적으로 파멸적인 충돌 가능성이 항상 존재함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나레이터. 따라서 퉁구스카 사건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지구 방어 전략과 대기권 너머에 도사리고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하늘을 더 부지런히 관찰하고 우주의 떠돌이 천체들을 면밀히 연구하며 이 작고 푸른 행성에서 생명이 지속될 수 있게 하는 섬세한 자연의 균형에 감사해야 한다는 어떤 절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나레이터. 퉁구스카 사건은 우주적 충돌의 본질과 우리 행성의 강인함 혹은 취약성에 대한 기존의 생각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해답을 찾기 위한 끈질긴 노력은 인간 특유의 끝없는 호기심과 과학적 진실을 향한 열망을 동력 삼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 발전된 첨단 기술과 새로운 이론으로 무장한 미래의 탐사대는 마침내 1908년 폭발을 둘러싼 불확실성의 베일을 벗겨낼지도 모릅니다. 나레이터. 어쩌면 최첨단 분석 기술이 오래된 토양층이나 수백 년 된 나무의 나이테 속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미세한 외계 물질을 통해 그 미지의 충돌체의 화학적 조성을 밝혀낼지도 모릅니다. 혹은 더 정밀한 지질 탐사를 통해 고요해 보이는 타이가의 땅속 깊이 숨겨진 결정적 단서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상처 입고 서서히 회복 중인 퉁구스카에 침묵하는 숲은 여전히 전 세계 과학계에 풀리지 않는 숙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해답은 지구 깊숙한 곳이나 아득한 우주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지 모르지만 진실을 향한 탐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나레이터. 퉁구스카 대폭발은 우주의 깊고 경이로운 미스터리를 향한 인류의 탐험을 이끄는 거대한 등대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